AI 기술의 편향성은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최근 어느 논문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설계에 반영되면서 AI의 편향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인공지능을 쉽게 구분하여 이야기할 때 크게는 ANI, 즉 Artificial Narrow Intelligence와 AGI, 즉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머신러닝, 즉 기계학습 기반의 ANI는 산업 전반에 적용되어 많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면서 우리 사회와 사람들의 생활을 윤택하게 해주고 있습니다. 한편 AGI는 인간과 유사한 지능을 가지면서 상상할 수 없는 속도와 데이터 양을 처리할 수 있는 인공지능입니다. 불과 수년 전만 해도 AGI는 아직 먼 이야기라며 전문가들마저 손살에 치는 개념이었습니다. 즉, 사악하고 영민한 인공지능 로봇이 인간의 주권을 뺏고 지배하는 공상소설처럼 현실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AI가 등장해서 각종 화제를 일으키고 있는 요즘, 많은 사람이 그 인간다움에 놀라면서도 인간 지능에 다가서는 AGI도 이제 먼 얘기가 아님을 실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른 한편으로는 오랫동안 인공지능의 부정적인 문제로 지적되었던 바이어스, 즉 편향성 문제가 다시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진짜 문제는 이러한 편향성으로 인해 발생하는 차별입니다. 2020년에 트위터의 이미지 자르기, 즉 크롭 알고리즘의 편향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백인과 흑인 두 장의 사진이 한 게시물에 있을 때 트위터의 AI 알고리즘은 모바일 앱에서 자동으로 백인 얼굴만 보여주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2015년에 발생했던 구글 포토의 악명 높은 고릴라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것은 이미지를 자동으로 분류하는 AI 알고리즘이 흑인 커플을 고릴라의 범주로 분류했던 사건입니다. 이 사건들은 인종차별적 알고리즘의 편향성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2015년부터 제기된 문제가 최근까지도 별다른 진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AI 기술의 편향성은 현존하는 사회적 차별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최근 어느 논문이 지적했습니다. 지금까지 축적되고 현재 발생하고 있는 차별이 AI 학습을 위한 데이터와 알고리즘 설계에 반영되면서 AI의 편향성이 더 커지게 된다는 것이죠. 또한 편향적인 AI가 작동하면서 그 기술이 정당화되고 그러면서 기존의 차별을 강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AI의 편향성과 사회적 차별의 악순환 관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문제는 차별이 발생할 때 인간이 이를 감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또한 인간의 개입과 동시 통제가 어려울 때 AI 시스템은 맹목적인 자율성으로 그 부정적인 영향력을 강력하게 발휘합니다. 그리고 인간이 직관적으로 이상하다고 느끼는 일에 대해서도 달리 반응하지도 않고 자체적으로 편향성을 줄이거나 차별을 중단하려고 노력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이든 인위적이든 이러한 AI 편향성을 줄이는 방법이 있을까요? 해당 논문의 저자는 먼저 AI 시스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제시합니다. 첫째, 데이터 편향성을 줄이기 위해서 데이터 편향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즉, 데이터의 수집, 선별, 훈련용 데이터 세트의 구성 및 검증 등 데이터에 관한 전체 과정에서 인간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죠. 둘째, 알고리즘 차원의 편향성을 줄이는 노력입니다. 이것은 AI의 기술적인 불투명성에 대응하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즉, 알고리즘은 블랙박스화하지 않고
가능한 한 이해 가능한 방식으로 설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죠. 이것이 요즘 AI 기술에서 화두가 되는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AI 시스템을 활용할 때 인간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것이죠. AI 시스템의 주된 목적 중 하나가 기존의 인간이 수행한 작업의 상당 부분을 자동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의사결정 과정 전부를 자동화하면 AI 시스템의 편향성과 차별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AI의 인간의 의사결정을 위임하는 것에는 신중해야 하고 무엇을 얼마나 위임할 것인지를 항상 인간의 몫으로 남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AI의 편향성을 줄이는 문제에 관해서 이제 AI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산업 관계자를 알아보겠습니다. AI 산업 관계자는 AI 편향성 문제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집단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대응책도 이들이 먼저 그 문제성을 자각해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AI의 라이프 사이클 모든 단계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수집된 데이터에서 학습을 위한 훈련 데이터 세트를 선별하거나 검증 데이터를 선별하는 일, 편향을 인지하고 그것을 줄이는 알고리즘을 설계하는 일 등이 해당됩니다. 그러면 AI 산업 관계자의 측면에서 AI 편향성 문제를 생각할 때 무엇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까요? 그것은 바로 AI 산업계 내의 다양성 증진입니다. 2020년에 IBM의 데이터 AI 부문 부사장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AI 분야에서 편견과 편향을 없애기 위해서는 AI 관련 종사자들의 다양한 관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여성 인력이 AI 분야에 진출하고 다양성이 증대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AI 시스템은 세계적 규모의 기술 회사 몇몇에 의해서 주도됩니다. 여기에 근무하면서 연구 개발에 몰두하는 사람들은 되게 부유하면서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은 남성이고 이들은 주로 기술적인 부분에만 집중합니다. AI Now Report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매년 AI의 사회적 이슈를 다루죠. 2019년 AI Now Report에서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우리 사회의 편향성이나 차별 그리고 다양성 문제가 AI 시스템과 전체 AI 산업계 그리고 나아가 모든 소비자에게도 똑같이 영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즉, AI가 이미 역사적인 차별이나 불공평의 문제를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어스는 우리의 데이터 세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컨퍼런스와 공동체에 있다고 보고서는 말합니다. 사실상 AI 산업계의 다양성 문제는 2013년부터 이미 주요 빅테크 기업을 중심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BM, 애플 등은 정기적으로 다양성 보고서를 내놓았습니다. 초창기 보고서는 주로 여성 및 유색인종과 같은 소수 그룹의 인력 다양성이 내용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다양성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면서 AI의 기술의 편향성이나 차별성을 줄여야 한다는 시스템적인 내용도 다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주목할 만한 결실을 얻었을까요? 2020년에 IBM이 발간한 글로벌 우먼 인 AI 보고서에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캐나다, 미국, 유럽, 인도 등지의 AI 전문가 3,221명 중에서 85%는 최근 AI 산업에서 다양성이 증진되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91%의 응답자는 이러한 다양성 증대가 AI 기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더 나아가 주요 기술 기업들은 AI 시스템이 다양성을 증진하도록 개발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물론 앞에서 언급했던 편향성 관련 사고가 여전히 터지고 있는 현실이지만
AI 기술 자체로 오히려 인간의 편향을 탐지해서 사태를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 IBM은 다양성과 포용 강화를 위한 편향성 경감에서의 AI의 역할이라는 보고서를 냈는데, 여기서 AI가 인간의 의식적, 무의식적 편향성을 경감하는 도구로도 활용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주요 기술 기업 외에 다수의 사례와 학계의 얘기는 여전히 AI 산업계에서 다양성은 실제로 증진되지 않았고, 불공정한 편향과 차별이라는 근본적 문제 역시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아직도 AI 산업계를 비롯해서 전반적인 사회의 다양성 위기는 현재형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기업의 고용이나 승진, 고위 임원 구성 등에 관하여 나타난 각종 지표는 여전히 인적 다양성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2019년에 엘레멘트 AI 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AI 컨퍼런스에서 주 저자가 여성인 경우는 불과 18% 정도이고, AI 관련 교수의 80% 이상이 남성이라는 사실을 제시했습니다. 이 불균형은 산업계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페이스북의 AI 관련 여성 인력은 15%이고 구글은 10%입니다. 문제는 이 같은 불균형이 쉽게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업이 대중에게 공개하는 다양성 보고서가 희망적인 내용만 적고 실제 불균형에 대한 내용은 드러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보고서는 목적에 따라 큐레이팅된 자료이며 숫자는 얼마든지 소위 마사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양성 위기를 말하는 두 번째 이유는 조직 내에서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 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기업 차원에서 이 문제를 제재하려는 노력보다도 방조하고 숨기려 하는 태도를 자주 보인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나 사회 구조적으로 누적된 편향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것이 주로 기술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노동자들의 저항운동입니다. 2018년에 구글의 노동자 2만여 명이 회사 내 안전과 직장 내 성추행, 차별, 구조적 인종주의의 근절을 요구하면서 동맹 파업을 벌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사건의 발달은 성폭력으로 고발된 고위직 남성 직원의 행동을 구글이 은폐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구글은 이 남성에게 거액의 퇴직금까지 챙겨주었다고 알려졌습니다. 한편 마이크로소프트의 직원들은 회사의 집단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이유는 괴롭힘과 차별에 대한 수많은 보고를 회사가 조직적으로 은폐했다는 내용입니다. 또한 애플은 CEO 팀 쿡을 필두로 해서 그동안 다양성을 적극적으로 옹호한다고 선언해 왔습니다. 그런데 2016년에 한 대주주가 고위 관리직과 이사회의 인종 다양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을 때 이사회는 투표를 통해서 이 안건을 기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한 요구는 지나치게 부담스럽고 불필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양성 위기를 말하는 세 번째 이유는 다양성이 그저 기업의 홍보나 마케팅 도구로만 활용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 시스템의 다양성 증진 역시 표면적인 수준에 그친다는 것이죠. 한 가지 사례로 페이스북은 이용자의 프로필 설정 시에는 다양한 젠더 옵션을 제공합니다. 2015년에 페이스북은 기존의 58가지로 확장했던 젠더 옵션에 이용자가 직접 입력이라는 항목을 추가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이것을 다양성 증진의 사례로 선전했습니다. 그런데 최종 이용자에게는 자유롭게 선택하게 하는 젠더 옵션이 데이터베이스 수준에서는 단지 남성, 여성, 그리고 기타의 세 가지 범주만 갖도록 설계했습니다. 즉, 사용자가 자신의 젠더 범주를 더 폭넓게 선택하는 재량을 갖는다 하더라도 광고주에게는 여전히 세 가지 범주로만 분류되어 제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생성형 AI로 대표되는 챗GPT의 등장으로 여러 산업 분야와 사회 전반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사실상의 새로운 AGI 시대가 서서히 열리고 있지요.
조만간 여러 생성형 AI가 등장하고 다양한 영역에서 엄청난 힘을 발휘하면서 생산성과 속도를 몇 단계는 끌어올릴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긍정과 동시에 윤리와 다양성의 측면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AI의 다양성 문제는 AI 시스템의 편향성과 사회적 차별 문제의 반복적 인과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계속되는 사회적인 차별은 AI 시스템의 차별을 재생산하고 이 현상이 고착화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은 결국 편향성이 없는 AI 시스템을 요구하면서 동시에 적극적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반영하고 포용해야 합니다. AI 시스템이 기술적으로 다양성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으로 중요하고 또한 사회 구조적으로 불공정한 편향과 오랜 차별을 바로잡을 때 진정으로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